그 박진 기자가 준비한 제가 계속 하나요? 배터리 네. 먼저 할게요. 그리고 배터리 얘기하고 지금 한 400분 정도 남아 계신데 그 CJ 얘기 뒤에 마지막에 할 CJ 얘기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준비하면서 야 이건 재밌다. 맞아요. 아까 신나가지고 저한테 약간 그 예고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그래도 바로 지금 4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SK 배터리, 네. LG 배터리 얘기를 좀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제가 6월에 인터 배터리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 막 엄청 힘들었다고 막 징징댔거든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찡겨가지고 막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때 막 회사 CEO 분들이 다 오시고 그때 문순욱 장관이 취임한지 산업부 장관인데 취임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오시고 하니까 막 힘들었는데 제가 제일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부스를 이제 어떤 분이시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면 뭐 여기 LG 부스입니다. 뭐 SK 부스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그 안내를 같이 들으러 이 장관이 있고 그 회사의 CEO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 덧붙여서 이렇게 뭐 설명을 더 해주고 막 이런 거였고 저는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녹음하면서 무슨 얘기 하나 했는데 그 SK가 딱 그 부스에 갔더니 다른 데들은 막 뭐 전고체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놨는데 SK가 한 통을 SK가 이때까지 배터리를 어떻게 개발해 왔는가를 이렇게 쫙 해놨더라고요. 참 역사도 짧은 회사가.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 중에 역사 제일 짧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동섭 사장이 장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사 중에 저희가 소용을 안 하다 보니 R&D를 오래 했었지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스를 만들었다는 이 가로고요. 그래서 그 부스 앞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역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족보를 강조해요. 근데 SK가 실제로 배터리를 오래 한 건 맞긴 맞아요. 한 90년대에도 하긴 했었는데. 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원래 SK 온이지만 지금은 원래 이노베이션이었잖아요. 그때 처음 출입하면서 제가 배터리 기사에 후발주자 SK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홍보하시는 분 전화가 와서 후발주자 아니다. 우리 25년 전부터 배터리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SK 얘기를 들으면 일단 1996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했었고 2009년도에는 하이브리드에 납품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기차 뭐 시험용 전기차 상용화 될 때도 우리께 다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소형 전지를 안 하다 보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후발주자라는 말이 SK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왜 싫어했냐면 작년에 작년도 아니죠. 올해까지 저희를 괴롭혔던 그 LG와의 소송에서 영업기밀 침해 사건. LG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걸 뺏어가서 그런 거야 라는 주장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했었다. R&D 했는데 무슨 소리냐. 너네 걸 뺐다니. 이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발주자란 말이 되게 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사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몇위로 보시고 계세요? 이게 주영영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그거를 취재하는 기자인데 이걸 모르는 척을 해야 되나? 1위 CATL, 2위 LG 에너지 솔루션, 3위 파나소닉, 4위 SK온, 5위 삼성 SDI 국제 순위. 네. 그렇게 못하시네 방송. 모른 척했어야죠. 보통은 LG 엔솔이 제일 잘하고 삼성 SDI가 잘하고 그다음에 SK가 그 뒤를 따른다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의 어떤 순위였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던 순위죠.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볼게요. 작년 통계를 보면 제가 표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20년 9월까지 LG가 22%를 했고요. 삼성이 6.2%. 점유율 기준. 점유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의 점유율 기준, 글로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5.6%였어요. 그러니까 LG, 삼성, SK 이 1, 2, 3이 이때까지는 작년 9월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9월까지의 통계가 나왔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제일 최신 통계죠. 그거를 보니까 LG가 23.1%, 이노가 5.4%, 그러니까 SK가 5.4%, 삼성이 4.6%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전됐네. 역전됐어요. 야. 사용량 탑재하는 사용량 기준으로는 이제 1위가 엔솔, 2위가 SK온, 3위가 삼성 SDI가 된 거죠. 그 삼성 SDI 주주분들 되게 답답해 하시잖아요. 뭔가 공격적으로. 이게 참 아이러니한 네. 부분이 있어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 SDI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딴 데는 막 뿜뿜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냐. 네네. 이게 SDI 주주들의 불만이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회사는 안 쪼개지 않냐 이런. 이게 지금 참 아쉬워요. 이게 한국 배터리가 참 좋은데 네. 기업 분할을 하는 바람에 그쵸. 그 주주들한테 너무 안 좋게 되고 지금 홍샤이님이 네. 하나 솔루션도 또 이게 분할해가지고 또 절반 판다 그래갖고 네네네. 이런 문제가 참 계속 너무 그렇죠. 답답해요. 기업 활동 잘하는 건 좋은데 네. 이걸 그렇게 왜 소액 주주들 가치가 손실이 나는 그런 걸 자꾸 하는지. 테마주를 해야 되나요? 정치 테마주는 투명하죠. 정시 테마주는 나만 폭탄 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는 오를 때 안 오르면 안 껴준다고. 걔는 재미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요. 화끈하게 올라주고 확실하게 빠져주고 해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팔았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거기서 왜 분할을 하냐고. 그러니까 네.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걸 수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순위가 조금 또 달라집니다. 이게 현재 받은 수주 기준. 네, 수주 기준들이 이제 현재 받은 것들을 한 7년, 10년 이 정도를 장기 공급하는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전기차 뭐 붐이지만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옆집 다 전기차 타고 이건 아닌데 한 2024년, 25년 이쯤 되면 이제 미국 공장들 돌아가고 그때 되면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 그 수주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니까요. 일단 LG 엔솔은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7월 말 기준으로 180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180조 원. 180조 원. 예. 근데 그 이후에 스텔란티스랑 합작한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업계에서는 200조 원을 뭐 달성했다. 혹은 돌파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조 원이 보니까 40기가와트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40기가와트를 2004년부터 가동하면 이 연간 매출이 4조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잡힌대요. 근데 그 스텔란티스가 그 파워데이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2030년까지 이 공급망 확보하겠다라는 걸 하면서 그 2030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을 2030년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 많게는 35조 원, 적게는 31조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해지면은 한 210조? 215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배터리 수주화 물량을 기업들이 공개를 안 해요. 네,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 거 가지고 또 추정하고 뭐 추정해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어쨌든 지금 LG는 한 210조 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약 210조 원 정도의 주문을 받아서 확보하고 있다. 네네네.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200조 원이 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는 200조 원은 넘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SK온은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가 220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LG보다 수주 잔고 많다가 된 거죠. 야, 이거는 좀 큰 일이긴 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진짜 옛날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면서 꾸준하게 수주 잔고를 쌓아왔던 회사고, 네네네. SK는 최근 들어서 이걸 확장하면서 수주를 받고 있는 데인데, 네네. 아까 그 보급량 기준으로 SDI인 거는 뭐 얘기가 되잖아요. SDI가 워낙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각형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 회사가 BMW 정도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좀 이 SK가 역전한 거를 파우치 쓰는 데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와 수주 잔고에서 LG를 잡은 거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주 잔고 이런 거 공식적으로 잘 안 밝히거든요. 근데 그 양을 그냥 대놓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혀서 220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랑하고 싶을 땐 얘기하겠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난 이게 7월 때 아마 스토리데이가 열렸을 텐데 그때 1테라 정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220조가 1.7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의 뭐 한 번에 막 두 배까지는 아니고 70%. 와, 몇 달 안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드가 포드. 있었잖아요. 포드와 합작이 좀 결정적인 건데 보니까 지금 LG가 GM이랑 스텔란티스 하잖아요. GM에서 70기가와트 받아왔거든요. 스텔란티스에서 40기가와트 받아왔어요. 그럼 둘이 합치면
7 더하기 4는 110. 그렇죠. 좀 110. 그런 거 좀 표 좀 만들어 갖고 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꼭 이렇게 그래프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110기가와트인데 SK는 포드랑 129기가와트를 한다고 했어요. 포드랑만. 네. 포드만. 네, 포드만. 야. 미국에서 포드랑. 미국 포드만. 그러니까 GM이랑 스텔란티스 합쳐서 110조인데 네. 포드만 130조. 네. 야, 스텔란티스를 다들 우습게 보시는데 스텔란티스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푸조. 시트로엔. 네. 그러니까 크라이슬러는 기본적으로 빅3 중에 하나인 회사고 네.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3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 2위를 도요타하고 GM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포드보다 스텔란티스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현대차보다는 훨씬 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예. 아무튼 그래서 SK가 이 포드랑 하면서 한 번에 그냥 물량이 쭉 오른 겁니다. 어제자 보니까 중국에서도 공장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국은 뭐 합작은 아니고 개발 그 독자로 짓는데 뭐 듣기로는 중국 쪽에 샤오퐁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예. 거기가 좀 요즘에 약진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던데. 그 테슬라 짝퉁. 예. 그런가요? 예. 뭐 절대 해외에는 못 나오지만 거의 테슬라와 같은 수준의 저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물량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여기 좀 쓰이지 않을까 싶고요. 포드 물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만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유럽에서도 조금 단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댓글 관련한 코멘트 잠깐 드릴게요. 네네네네. 유럽 물량까지 더해지면은 포드의 유럽 물량까지 더해지면 이게 사이즈가 엄청날 거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SHC님이 SES 리튬 멘탈 배터리 취재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거 사실 제가 내용이 좀 복잡해서 굳이 설명을 해봐야 우리가 서로들 저도 이해를 못하고 네네네. 듣는 분들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배터리 전문가 코멘트 한 거 한마디 들었는데 그러니까 리튬 메탈 뭐 SES가 어젠가 그젠가 이거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네네네. 그 정보체는 아니고 어디 아까 액체 섞어갖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문가분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왜 뭐 그거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없냐? 이게 어떻게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은 역사적으로 사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라는 건 일종의 일확천금의 어떤 꿈 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SES 배터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의 기술 자체도 기술 자체지만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캐파 늘린 거. 그 다음에 그 마리콤 KJ님이 캐파의 SK냐 R&D의 삼성이냐라고 봤을 때 R&D의 삼성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R&D 능력이 압도적으로 여기가 높으냐라기보다 SES가 오히려 저는 R&D라고 보는데 연구 개발을 잘해서가 아니라 공정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은 그 생각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포괄적인 경쟁력이 되게 높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포드가 미국에서 하고도 뭐 괜찮네 하니까 유럽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니까 포드가 또 워낙 또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역시 밝히지 않아가지고. 절반이나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60기가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절반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뭐 SDI도 저기 스텔란티스 물량 좀 받았잖아요. 좀 받았죠. 예, 받았죠. 그게 추가돼가지고 아마 절반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이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주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근데 삼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로 옛날에 한번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쵸. 그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좀 소외되어 있는 기분이 좀 드는데 좀 그래도 뭔가 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작았죠. 이번에 받은 것도. 근데 시장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SK가 이렇게까지 그 LG의 수주 잔고를 따라잡을 정도로 성장한 거의 배경에는 화제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화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났는데 현대 거도 불이 나서 전략 리콜을 하고 미국 GM에서도 불이 나갖고 전략 리콜을 하고 지금 헝가리에서 폭스바겐 것도 불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이게 그 LG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고 지금 1위 회사고 뭐 전 세계에서 뭐 CATL하고 경쟁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인데 네네. 그 부분들 화제가 나다 보니까 K 배터리 전체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SK가 지분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부분이 SK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불 안 난다.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 불 나는 게. 그럼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그 화재 사건의 영향이 꽤
저도 있을 그렇다고 거라고 봅니다. 보이는데요.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배터리 리콜과 ESS 처리된 건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LG ESS 같은 경우에는 리콜을 다 했죠. 예. 작년에 돈 들여가지고 아예 다 뭐 생산한 거 다 글로벌로 다 회수를 해서 리콜을 했던 걸로 알고 배터리 있고 리콜도 이제 뭐, 얘기를 했고 예. 이제 조치를 해야죠. 돈 비용 돈 처리를 비용 했고. 처리하고 예. 그다음에 수주 잔고라는 게 취소가 되냐고 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게 독자적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합작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뭐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는. 그리고 지금 쇼티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취소를 할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다 수주 잔고 들어온 거 맞춰서 공장 증설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거의 확정 물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가 많다고 해서 꼭 다 이제 그 꽃길만 걷겠나 뭐 이런 우려도 조금 있죠. 왜냐면 수주료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캐파를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산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는 공정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자 레시피가 이거야 해서 레시피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봐야 아는 거고 뭐 수율도 잡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이슈들이 있고 예전에 LG가 불났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우리가 제일 많이 팔아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불난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확률의 문제다. 확률의 문제다. 근데 뭐 지금 전기차가 누구나 다 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은 막 10년, 20년을 연구한다면서요. 안정성을. 그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수주가 많아서 많이 가다가 또 어떤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좀 보수적인 시각들 어떤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수주 잔고 많으니까 정말 좋겠다라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뭐 또 이거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IPO도 원래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꼴찌 후발주자라는 이름표를 이제 SK가 이제 겨우 뗐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수주를 현실화하는 이익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배터리 3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글로벌 탑 레벨에 있는 회사들이어서 그렇지 이게 글로벌 탑 레벨을 유지하는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영어로 된 이름 쓰시는 분이 박철환 교수님 얘기하면서 이게 인산철 얘기 잠깐 했던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산철 얘기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성분의 문제 그리고 SES 같은 전고체 배터리 새로 만드는 애들도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노스볼트라는 회사 만들어서 거기 또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캐파 증설은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 네네네. 거니까. 근데 그걸 하는 와중에도 연구개발을 꾸준하게 해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그렇죠. 연구들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안전성의 문제도 진짜 큰 문제 안 생기도록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문제라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캐파가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경쟁들을 어떻게 더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SK가 LG를 이겼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배터리가 함께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바라는 그쵸. 거고 시장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뭐 떡볶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사 모두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